경기 종료를 9.7초 앞둔 순간이었어요. 전광판 점수는 8대8. 관중석은 이미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피스트 위에선 두 선수, 한쪽은 이탈리아의 줄리아 리치, 다른 한쪽은 한국의 송세라였어요. 누구든 한 번만 더 찌르면 그대로 끝나는 상황. 그리고 그 몇 초 사이에 송세라의 칼끝이 먼저 상대의 상체를 스쳤어요. 심판의 손이 올라갔고 전광판 숫자가 9대8로 바뀌었어요. 경기가 끝났어요. 송세라가 세계 정상에 다시 선 순간이었어요. 이 장면 하나만 봐도 심장이 쫄깃한데 사실 이 승리는 그냥 하루 이겼다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히 4년 전에 잃어버렸던 왕관을 이번에 다시 찾아온 거거든요. 송세라 선수는 부산광역시청 소속, 올해 33이에요. 여자 에페 종목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인데 세계 랭킹은 3위예요. 이 선수의 커리어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단체전 은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2022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동시에 석권했어요. 그때가 커리어 최전성기였어요. 세계 최고 자리에 올라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쉽지 않았어요.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개인전 은메달에 머물렀어요. 단체전에서는 금메달을 합작했지만 개인전은 선배였던 최인정 선수에게 밀려서 은메달에 그쳤어요. 그리고 2023년과 2024년 두 해 연속으로 세계선수권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지난해에는 겨우 동메달로 입상만 유지했어요. 왕관을 놓친 채로 몇 년을 보낸 거예요. 펜싱이라는 종목이 원래 그래요. 한 번 정상에 올랐다고 계속 거기 있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세계 랭킹이 올라갈수록 상대들이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하거든요. 게다가 유럽 선수들,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 선수들이 이 종목에서 워낙 강해요. 에페라는 종목 자체가 유럽에서 시작된 종목이고 유럽 선수들 저변이 훨씬 두터워요. 그런 무대에서 한 번 정상에 올랐던 선수가 몇 년째 왕관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홍콩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선 거예요. 이번 대회는 송세라 선수한테 단순한 대회가 아니었어요. 9월에 열리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컨디션을 점검하는 자리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4년째 놓치고 있던 개인전 정상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 같은 무대이기도 했어요. 토너먼트는 64강부터 시작됐어요. 첫 상대는 루마니아의 나탈리아 콘스탄틴이었어요. 13대7로 여유있게 이겼어요. 32강에서는 일본의 기시모토 린을 만났어요. 15대4로 완파했어요. 16강에서는 독일의 피오나 뮬러였어요. 여기서도 15대7로 크게 이겼어요. 초반 3경기 모두 큰 점수 차로 압도했어요. 그런데 8강부터 상황이 조금씩 팽팽해지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의 오리안 말로브레통을 만나서 11대7로 이겼는데 초반 3경기만큼 여유있는 승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준결승, 여기서 만난 상대가 중국의 탕진 야오였어요. 이 경기에서는 15대10으로 승부가 났어요. 점수만 봐도 알 수 있죠. 훨씬 접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간 결승 무대. 상대는 이탈리아의 줄리아 리치였어요. 에페 종목에서 이탈리아는 전통적인 강호예요. 게다가 결승이라는 무게감까지 더해지면서 이 경기는 시작부터 팽팽하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는 결국 8대8까지 이어졌고 종료를 9.7초 남긴 순간에 송세라의 마지막 찌르기가 승부를 갈랐어요. 경기가 끝나고 송세라 선수는 피스트 위에서 눈물을 쏟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 번에 터진 거예요. 현장 인터뷰에서 이런 소감을 남겼어요. 마지막 경기가 쉽지 않았는데 잘 이겨낸 저를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끝까지 응원해준 팀 코리아 선수들에게 감사하고 홍콩에도 감사해요. 4년 만에 되찾은 세계 정상. 그리고 이 승리는 단순히 메달 하나를 더 딴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회는 9월에 열린 아시안게임 바로 직전에 열린 마지막 국제 무대였거든요. 이어서 이번 우승이 한국 펜싱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 결과가 왜 지금 시점에 특히 중요한지 짚어볼게요. 사실 이번 대회 시작 전부터 한국 펜싱 입장에서는 부담이 컸어요. 왜냐하면 직전 두 해, 그러니까 2023년과 2024년 세계선수권에서 한국은 금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했거든요. 은메달과 동메달은 있었지만 정상 자리는 계속 비어 있었어요. 그런 흐름 속에서 열린 이번 홍콩 대회, 첫날 종목이었던 여자 에페 개인전에서 바로 금메달이 나온 거예요. 대회 첫날부터 막힌 불꽃가 터진 셈이에요. 에페라는 종목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펜싱에는 크게 3가지 종목이 있어요. 플레레, 사브르, 그리고 에페예요. 이 중에서 에페는 몸 전체가 유효 타격 부위예요. 플레레처럼 몸통만 찔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브르처럼 베는 동작도 안 돼요. 오직 찌르기만, 그것도 온몸 어디든. 먼저 찌르면 점수가 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체스를 칼로 두는 종목이라고요.
순간적인 반응 속도만큼이나 상대의 타이밍을 읽는 계산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원래 유럽이 완전히 꽉 잡고 있는 무대예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같은 나라들이 100년 넘게 이 종목을 지배해왔어요. 그런 무대에서 한국 선수가, 그것도 아시아 선수가 세계 정상에 올라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송세라 선수의 이번 우승이 더 의미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외승 상대였던 줄리아 리치, 이탈리아 선수예요. 이탈리아는 에페 종목 전통 강호 중에서도 손꼽히는 나라예요.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을 합쳐서 이탈리아가 따낸 에페 메달만 수십 개가 넘어요. 그런 나라의 에이스를 상대로, 그것도 결승에서 8대8 접전 끝에 마지막 한 점을 만들어낸 거예요. 준결승 상대였던 중국의 탕진 야오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 경기 15대10으로 끝났는데 숫자만 보면 좀 여유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경기 초반 탕진 야오가 먼저 치고 나가는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중반 이후로 송세라 선수가 점수차를 하나씩 좁히면서 뒤집었어요. 상대의 공격 패턴을 파악하고 나서부터는 흐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결승보다 먼저 이 경기에서 한번 고비를 넘긴 셈이에요. 그리고 결승전 8대8 종료 9.7초를 남긴 상황. 이 순간이 왜 이렇게 극적이냐면 에페 경기에서는 동시 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양쪽이 거의 동시에 찌르면 둘 다 점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종료 시간이 임박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시간이 다 되면 그 순간 앞서고 있는 선수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9.7초라는 시간. 어느 한쪽이 실수 없이 버티기만 해도 되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뭐라도 만들어내야 하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거예요. 송세라 선수는 그 순간에 상체 공격을 성공시켰어요. 칼끝이 상대보다 반박자 빨랐던 거예요. 이번 우승이 갖는 의미는 메달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한국 펜싱은 최근 몇 년 사이 사브르 종목에서 국제무대 성과를 계속 냈어요. 그런데 에페는 상대적으로 유럽 벽이 훨씬 두꺼운 종목이었어요. 그 벽을 이번에 다시 한번 넘은 거예요. 그것도 4년 전 정상에 섰던 선수가 몇 년의 공백기를 딛고 스스로 되찾은 정상이라는 점에서 더 값진 결과예요. 그리고 시점도 절묘해요. 이번 대회가 9월에 열리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직전 마지막 국제시험 무대였거든요. 송세라 선수는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개인전 은메달에 머물렀어요. 당시 대표팀 선배였던 최인정 선수에게 밀렸던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번 세계선수권 우승으로 그 아쉬움을 씻어내 최고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에요. 이번 대회에서 한국 펜싱이 거둔 성과는 송세라 선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은 날 열린 남자 플레레 개인전에서는 체코의 알렉산데르 호우페니트가 우승했고 한국 선수 중에서는 임초루 선수가 16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어요. 개인전 성적만 놓고 보면 아직 다른 종목에서는 갈 길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만큼 이번 여자에페 개인전 금메달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국 펜싱 전체로 시야를 넓혀보면 최근 몇 년 사이 흐름이 꽤 흥미로워요. 사보르 종목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국제 무대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왔어요. 그런데 에페와 플레레는 상대적으로 유럽벽이 두꺼운 종목이라 정상급 성적이 드물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에페 세계선수권 금메달이 나왔다는 건 한국 펜싱의 저변이 한 종목에 치우치지 않고 넓어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을 수 있어요. 송세라 선수 개임의 서사도 다시 짚어볼 만해요. 2021년 도쿄올림픽 단체전 은메달로 이름을 알렸고 2022년 카이로 세계선수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동시에 석권하며 정상에 섰어요. 그 뒤로 2년 넘게 정상 자리를 되찾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도 매년 국제무대에 꾸준히 나서면서 입상 기록만큼은 놓치지 않았어요. 지난해 동메달 그리고 올해 금메달까지 2회 연속 시상대에 오른 거예요. 꾸준함이 결국 다시 정상으로 이어진 셈이에요. 세계 랭킹 3위 그리고 4년 만에 되찾은 세계 정상이라는 타이틀을 안고 아시안게임에 나서게 된 거예요. 이어서 이번 대회 전체에서 한국 펜싱이 보여준 흐름과 앞으로 남은 일정 그리고 이 승리가 던지는 메시지까지 정리해볼게요. 한국 펜싱이 국제무대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남현희 선수가 여자 플레레 은메달을 따면서 한국 펜싱이 처음으로 세계에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그 뒤로 2012년 런던 올림픽, 2016년 리우 올림픽을 거치면서 남녀 사부르 종목을 중심으로 메달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구자유, 김지양, 박상현 같은 이름들이 사부르 종목에서 한국 펜싱의 간판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에페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어요. 사부르가 상대적으로 스피드와 순간 판단력이 중요한 종목이라면 에페는 체력과 전술, 그리고 인내심이 훨씬 더 중요한 종목이에요. 경기 시간도 길고 몸 전체가 표적이 되다 보니 수비 범위도 훨씬 넓어요. 그래서 유럽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쌓아온 경험치를
아시아 선수가 따라잡기가 유독 어려운 종목으로 꼽혔어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 세력이 에페 종목의 국제대회, 시상대를 오랫동안 독점하다시피 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송세라 선수가 2022년 카이로 세계선수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동시에 석권한 건 한국 에페 역사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홍콩 대회에서 4년 만에 다시 그 정상을 되찾으면서 한 번의 우연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번 대회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준결승에서 만난 중국의 탕진야오예요.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펜싱, 특히 여자 에페 종목의 성장세가 상당히 가팔라요. 중국 스포츠 당국이 도쿄와 파리올림픽을 거치면서 펜싱 종목의 투자를 크게 늘렸고 그 결과가 조금씩 국제 무대 성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탕진야오도 그런 흐름 속에서 급부상한 선수 중 하나예요. 그런 상대를 준결승에서 역전으로 꺾고 올라갔다는 건 앞으로 아시아 내에서도 만만치 않은 경쟁이 펼쳐질 거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9월에 열리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펜싱의 목표는 명확해요. 사브르 종목에서는 이미 검증된 강세를 이어가는 것, 그리고 에페 종목에서는 이번 세계선수권 우승을 발판 삼아 아시아 정상 자리까지 확실히 굳히는 것. 송세라 선수 입장에서는 2023년 항저우 대회에서 놓쳤던 개인전 금메달을 되찾아올 절호의 기회이기도 해요. 당시 은메달에 그쳤던 아쉬움을 이번에는 세계 정상급 기량으로 확실히 씻어내겠다는 각오가 느껴지는 이유예요. 이번 우승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어요. 한국 스포츠 전체를 놓고 보면 최근 몇 년 사이 비인기 종목으로 분류되던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성과가 하나둘 나오고 있어요. 양공이나 쇼트트랙처럼 오랫동안 강세를 보여온 종목 말고도 펜싱처럼 상대적으로 대중적 관심이 덜했던 종목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선수층과 훈련 시스템이 탄탄해졌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대한펜싱협회는 최근 몇 년간 유럽 전지훈련을 정례화하고 해외 코치진 영입을 늘려왔어요. 송세라 선수도 정기적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클럽에서 훈련하며 유럽 선수들의 스타일을 직접 몸으로 익혀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유럽 벽이 두껍다고 해서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벽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부딪히며 배우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이번 결승에서 이탈리아 에이스를 상대로 침착하게 승부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훈련이 쌓인 결과라는 분석이 나와요.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세대교체 흐름이에요. 33이라는 나이는 펜싱 종목에서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송세라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들을 연파하며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경험과 노련함이 여전히 정상급 기량으로 통하다는 걸 보여준 셈이에요. 동시에 이 성과는 후배 선수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걸로 보여요. 유럽 벽을 넘은 선배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다음 세대 선수들에게는 그 벽이 절대 넘을 수 없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이제 아시안게임까지 남은 시간은 2달 남짓이에요. 세계선수권 우승으로 최고의 컨디션과 자신감을 확인한 만큼 한국 펜싱 대표팀 전체의 목표도 한층 선명해졌어요. 이어서 이번 우승이 앞으로 한국 펜싱 전체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마무리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번 우승을 계기로 9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안게임 펜싱 종목에서 한국은 전통적으로 사부를 해서 강세를 보여왔어요. 반면 에페와 플레르는 상대적으로 약세였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강력한 경쟁국이 아시아권에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중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몇 년 사이 국가 차원의 투자로 에페 종목,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고 일본도 자국 개최 대회를 앞두고 훈련 지원을 대폭 늘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번 세계선수권 우승은 단순히 유럽 벽을 넘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아시아 내 경쟁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예고하는 신호탄인 셈이에요. 송세라 선수의 커리어를 다시 한번 시간순으로 정리해 볼게요. 2021년 도쿄올림픽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따며 처음 국제 무대에 이름을 크게 알렸어요. 2022년 카이로 세계선수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동시에 석권하며 커리어 정점을 찍었어요.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개인전 은메달,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했어요. 그리고 2023년과 2024년 세계선수권에서는 아쉽게 정상을 놓쳤고 지난해는 동메달로 만족해야 했어요.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선수는 한 번도 시상대에서 완전히 내려온 적이 없었어요. 정상은 아니었지만 늘 정상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 홍콩 대회에서 그 4년의 기다림을 9대 8이라는 스코어로 완성했어요.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남긴 말도 다시 곱씹어 볼 만해요. 마지막 경기가 쉽지 않았는데 잘 이겨낸 저를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 한마디 안에 지난 몇 년간의 부담과 압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정상에 한번 올라봤던 선수는 그 자리를 다시 잃었을 때 오는 압박감이 처음 도전하는 선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매 대회마다 사람들은 묻거든요. 왜 다시 정상에 못 오르냐고, 예전 그 기량이 맞냐고. 그런 질문들을 몇 년간 묵묵히 견뎌내고 결국 스스로 답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내는 방식이 참 인상 깊어요. 화려한 대승이 아니라 8대8이라는 팽팽한 접전 끝에 종료를 9.7초. 남긴 순간 단 한 번의 정확한 찌르기로 끝냈어요. 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그것도 가장 긴장되는 순간에 가장 침착했던 선수가 이긴 거예요. 스포츠에서 이런 장면이 특별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숫자로는 반 한 점 차이지만 그 한 점 안에 담긴 준비와 훈련의 시간은 절대 한 점짜리가 아니거든요. 이번 대회로 한국 펜싱은 또 하나의 증거를 세계에 보여줬어요. 유럽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에페라는 종목에서도 한국 선수가 정상에 설 수 있다는 걸 두 번째로 증명한 거예요. 처음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이번 우승으로 확실하게 못 박은 셈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은 이제 9월 아시안게임으로 이어져요. 4년 전 놓쳤던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 이번에는 세계 정상급 기량을 확인한 채로 다시 도전하게 됐어요. 경기 종료를 9.7초 앞둔 그 순간에 다시 떠올려 볼게요. 전광판은 8대8, 관중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던 그 장면이요. 그 몇 초 사이 4년의 기다림과 수많은 훈련의 시간이 압축돼서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찰나에 한국의 칼끝이 먼저 상대를 스쳤어요. 스포츠가 주는 감동은 결국 이런 거예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몇 초. 그 안에서 자신을 믿고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이 결국 웃는다는 것. 이번 우승이 특히 값진 이유를 하나 더 짚고 싶어요. 바로 나이예요. 33이라는 나이에 세계선수권 정상에 오른 선수는 사실 흔치 않아요. 펜싱 선수들의 전성기는 보통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사이로 보는데 그 전성기의 끝자락에서 오히려 커리어 최고의 순간 중 하나를 다시 써낸 거예요. 많은 선수들이 30을 넘기면서 체력 저하와 부상 부담을 이유로 조금씩 정상급 무대에서 밀려나요. 그런데 송세라 선수는 그 시점에 오히려 유럽 강호를 연파하고 준결승에서는 역전승까지 해내면서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점엄이 체력을 이긴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 몸 관리와 훈련을 그만큼 철저하게 해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우승은 한국 펜싱 전체에도 좋은 신호예요. 지금까지 한국 펜싱을 대표하는 이름들, 그러니까 사부르의 구자유나 김지영 같은 선수들이 은퇴하거나 세대 교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페 종목에서 여전히 정상급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표팀 전체의 자산이에요. 후배 선수들 입장에서는 30을 넘긴 선배가 세계 정상에 서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자신들의 선수, 생명과 목표를 다시 설정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앞으로 남은 2달, 대한펜싱협회와 대표팀은 아시안게임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사부르 종목의 검증된 강세, 그리고 이번 세계선수권으로 확인된 에페 종목의 경쟁력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펜싱이 역대 최고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송세라 선수의 다음 목표는 이제 9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에요. 이번 세계선수권 금메달로 확인한 자신감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4년 전 놓쳤던 아시안게임 개인전 정상까지 완성할 수 있을지,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 이유예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이런 소식 계속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찾아올게요.